노꾸모는 칠흑 같은 미궁 한가운데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깨어났다. 멀리서 빛나는 수정에서 새어나오는 미광을 제외하고는 어떤 빛도 없었다. 그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살펴보니 세상이 멈춘 듯 주변은 무시무시하게 고요했고 인생을 바꿀 갈림길에 서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은 냉혹한 정적만이 남아있었다. 노꾸모는 주변 공간뿐 아니라 곧 맞닥뜨릴 어려운 선택의 압박감에 짓눌렸다. 힘겨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렸다. 어둠의 눈이 익어가자 노꾸모 앞에 희미한 흰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났다. 그의 앞에 작고 부드럽고 해가 없어 보이는 토끼였습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에게 온순해 보이는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노꾸모는 다소 불쾌한 방식으로 그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반응하기도 전에 두 마리의 사나운 늑대가 마치 번개처럼 어둠 속에서 나타나 포식자의 맹렬함으로 토끼를 공격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그는 토끼의 운명을 걱정하며 놀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운명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를 너무 놀라게 해서 거의 숨쉬는 것도 잊을 뻔했어요. 희생자가 되는 대신 토끼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갑자기 일어섰다. 그리고 순식간에 날카롭고 정확한 일격으로 두 마리의 늑대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마치 노련한 전사. 노꾸모는 공포에 질려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토끼가 늑대를 잡아먹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늑대들을 처리한 후 토끼는 그를 돌아보았다. 순수했던 눈은 이제 포식자의 위협적인 시선으로 변했다. 다음 먹잇감을 노리는 노구모에게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토끼는 그에게 돌진했다. 긴 꼬리는 마치 칼처럼 내려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 했을 때 뒤에서 우렁찬 포효가 울려 퍼졌다. 거대하고 민첩하지만 육중한 곰 한 마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나타났습니다. 토끼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너무 느렸고 강력한 한 방에 곰은 토끼를 쓰러뜨렸고 날카로운 발톱이 토끼의 머리를 찢었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생존 본능에 압도된 노꾸무는 당황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곰은 토끼를 제압한 후 곧바로 노구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곰의 무거운 발걸음이 땅을 흔들며 노구모를 추격했습니다. 노구모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곰의 발톱이 그를 덮쳤고 치명적인 한 방에 노구모는 팔을 잃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온몸에 퍼졌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가 공포에 질렸다는 것이었다. 곰이 자신의 팔을 씹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거야. 그 순간 거의 절망에 빠진 노구모는 공황 상태에서 간신히 활성화에 성공했다. 곰의 길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흙과 돌벽을 만들어내는 그의 능력. 마침내 깊은 동굴로 도망쳐 힘이 다한 노꾸무는 느꼈다. 그의 피가 천천히 몸을 떠나갔고 그는 이것이 바로라고 생각하며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순간 근처의 수정에서 기적적인 빛이 번쩍였다. 이 수정은 보통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의 만화, 죽음의 소나기에서 그를 구할 힘을 담고 있었다. 결정 속 액체를 마시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노구무는 손을 뻗어 그것을 마셨다. 변화가 일어나면서 노구모의 몸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예상치 못한 변화였다. 그의 까만 머리카락은 서서히 눈부신 은백색으로 변해 미궁의 희미한 빛 아래서 빛났다. 희미한 미궁의 빛 아래서 근육이 힘으로 부풀어 오르고 피부에는 핏줄이 도드라졌다. 마치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롭고 강력하며 위험한 에너지가 주입된 것처럼 강력하고 위험한 에너지가 겉모습뿐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도 크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평범했던 만화 조절 능력이 놀랍도록 향상되었습니다. 상당히. 노구모는 더 이상 복잡한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생각만으로도 마법의 샘처럼 끊임없이 에너지가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법의 흐름처럼. 노구모는 더 이상 예전에 약하고 소심했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운빨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는 인간과 괴물의 중간쯤 되는 존재처럼 적을 집어삼켜 자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진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강해졌습니다. 복수심과 생존 본능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는 냉혹한 싸움의 기계로 변했다. 새로운 힘을 얻은 노구모는 무자비한 복수의 길을 시작했다. 먼저 그는 영리하게 유령 늑대를 함정으로 유인했다. 주저없이 그는 재빨리 돌과 흙을 들어올려 짐승을 무거운 돌덩이 속에 가두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노구모는 늑대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대담하게도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다. 단단한 사냥감의 고기가 입안에서 녹아내릴 때마다 그는 짐승의
야생의 기운이 자신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심장이 뛰는 박자마다 그의 힘은 계속해서 강해졌고 숨을 쉴 때마다 노꾸모는 점점 더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꾸모는 수많은 희귀 광물로 가득 찬 미궁의 비밀을 계속 탐구했다. 그 미궁에는 희귀 광물들이 무수히 많았다. 만화를 조종하는 그의 능력과 무한한 창의력으로 그는 이 광물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가장 인상적인 업적 중 하나는 미궁에서 발견된 희귀한 종류의 돌로 총을 만든 것이었다. 미궁에서 발견된 희귀한 돌로 만든 총이었다. 절대적인 정확도와 파괴적인 힘을 지닌 이 총은 노구모의 복수를 위한 여정에서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악의적인 토끼를 만났을 때 노꾸모는 주저하지 않았다. 단호한 움직임으로 그는 총을 들어올려 그 토끼의 머리에 바로 총을 쏘았고 그 소리는 미궁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생물을 순간적으로 쓰러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도 않고 노꾸모는 차분하게 다가가 몸을 숙이고 토끼를 먹어치워 그 힘을 흡수하는 자신의 섬뜩한 의식을 계속했다. 그 힘을 노꾸모 미궁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는 자신 안에서 변화를 느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해지며 그는 버려지고 배신당한 젊은이는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가 되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고 이 고난의 상황에 몰아넣은 자들을 찾아내 파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구모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둡고 위험한 미궁 속에서 그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발견했는데 신비롭고 매혹적인 감금된 소녀였다. 이해할 수 없는 충동이 그를 구출하도록 이끌었다. 그것이 가장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맞서 싸우고 아무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사냥꾼이 될 준비가. 노꾸모는 강력한 몬스터의 살을 먹거나 신비한 수정의 물을 마실 때마다 강한 변화를 겪는 데 익숙했다. 그의 신체 능력, 속도, 힘, 그리고 지구력은 마치 인간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는 것처럼 급격히 상승하여 점차 거의 무적에 가까운 존재로 변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거대한 곰의 고기를 먹고 손에 든 수정의 물을 마신 후 노꾸모는 조금의 변화도 느끼지 못해 실망했다. 그는 적어도 작은 진전이라도 있길 바라며 재빨리 자신의 스탯 패널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의 앞화면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그의 몸이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말입니다. 노꾸모는 이 정도 수준의 생물과 자원으로는 더 이상 자신을 성장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비상한 발전을 이끌어낼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노꾸모는 더 이상 운이나 미궁의 신비로운 선물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더 위험한 괴물들과 더욱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절실히 원하는 힘을 새롭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에 그는 미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발소리가 앞길의 흐릿한 어둠 속에 메아리쳤다. 잠시 후 피난처를 나온 노꾸모는 새로운 생명체, 거대한 고르곤을 만났다. 그 몸은 바위처럼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눈이었다. 노꾸모는 이 종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시선은 순식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돌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다. 단지 직접적인 시선만으로 괴물의 불타는 붉은 눈을 응시하며 노꾸모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그는 재빨리 마음을 가다듬었다.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이성을 유지하며 노꾸모는 베테랑 전사의 날카로운 감각으로 재빨리 조명탄을 던졌다. 작은 무기였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줄기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명탄의 눈부신 빛에 고르곤은 방향 감각을 잃었고 불타는 붉은 눈은 흐릿해졌다. 이 짧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꾸모는 총을 뽑아 괴물의 머리를 정확히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날아가 고르곤의 두개골에 정확히 명중했고 순식간에 그 생명을 끝냈다. 거대한 생물이 땅에 무너져 내리며 어둠 속 미궁의 우렁찬 소리를 울렸다. 노꾸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손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 나아갔다. 자신의 기술과 힘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몬스터들을 사냥하며 한편 외부 세계에서는 노구모의 전 동료들이 각자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순수한 영혼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소녀
시즈쿠는 노꾸모가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 후로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그를 구하려고 따라가려 했었다. 하지만 새 팀장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다시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서 시즈쿠를 기절시키기까지 했고 그녀의 위지를 막았다. 그 후로 시즈쿠는 깊은 잠에 빠져 주변 상황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는 시즈쿠, 이전 팀의 또 다른 멤버도 감정을 피할 수 없었다. 무력감과 걱정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가 훈련하러 나갈 때마다 노구모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마음, 시즈쿠는 각 타격과 움직임에 집중했지만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노구모가 아직 살아있었는지 아니면 심연 속에서 죽었는지. 훈련이 끝나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시라사키는 깨어났고 그녀의 눈이 노구모에 대해 물으며 절망을 드러냈다. 시즈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서로 꼭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다. 둘은 조용히 울었다. 한편 노구모는 미로의 50층을 넘어서 거대한 존재와 마주하고 있었다. 돌문. 두 개의 석상 조각상이 거대한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가 예상치 못하게 움직였다. 다가오며 두 마리의 괴물 같은 존재로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의 불타는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저기를 뿜어냈습니다. 주저없이 노꾸모는 총을 뽑아 붉은 괴물을 조준하고 발포했습니다. 치명적인 사격은 괴물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마법 방어구로 둘러싸인 두 번째 괴물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노구모의 총알은 보호막에 작은 불꽃만 튀겼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노구모는 탄약을 바꿔 무시무시한 속도로 돌진하며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괴물의 마법 방어막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순간 노구모는 뒤에서 뛰쳐나와 괴물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으며 전투를 끝냈다. 노구모는 앞에 쓰러진 두 마리 괴물의 시체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고 방금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식사 중에 그는 괴물의 몸속에서 몇 개의 신비로운 붉은 구체를 발견했고 곧 그것들이 자신의 앞에 있는 거대한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문이 천천히 열리자 노구모는 마법의 빛으로 빛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마법 에너지의 흐름이 사방으로 휘몰아치며 눈부시게 빛나는 공중에 떠있는 황금색 정육면체에 집중되었다. 노구모는 다가갔다. 하지만 그가 그것에 손을 대기 전에 정육면체 안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애원으로 가득 찬 반짝이는 눈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배신당해 그 안에 갇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육면체 안에 그녀의 이야기는 노구모에게 공감대를 형성했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미로 속에서 자신의 팀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 이러한 공감으로 노구모는 소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노구모는 마력을 집중시켜 온 힘을 손에 모았습니다. 정육면체를 부수기 위해 큰 폭발음과 함께 소녀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봉인이 풀리자 노구모는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대로 드러난 채 서 있었고 노구모는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구모는 진정하려 애쓰며 이름을 물었지만 소녀는 자신의 옛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노구모에게 새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달빛의 섬광에서 영감을 얻어 그녀의 이름을 유우라고 지었습니다. 달에 노구모가 유우라는 이름을 짓자마자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숨겨진 무기가 그의 팔을 쳤고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즉시 유우는 일어서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라고 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구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는 그림자 속에 도사리는 적들에 맞서 그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구모는 잔혹한 괴물이 쏜 돌화살에 등에 상처를 입고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나운 괴물에 그는 극심한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유는 그의 옆에 앉아 노구모에게 가해진 상처에 대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노구모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 하지만 그녀는 그가 너무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서둘러 노구모는 신성한 수정에서 물을 떠등에 뿌렸고 유는 숨겨진 무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거대한 개가 그들을 쏘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노구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던 거였죠. 도망치지 못하게 노구모는 유우에게 긴 망토를 건네주며 그녀의 싸움 능력을 방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싸우는 것을 그 순간 노구모와 유우는 그 개와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껍데기가 너무 단단해서 공격이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개가 아니라 정갈이었고
이것이 노꾸모를 즐겁게 했다. 최근에 개를 먹는 영화 봤는데 먹고 싶어졌어. 두 사람 모두 그 모든 것이 유호를 지키는 사악한 인물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를 계속 그곳에 두고 노꾸모가 데려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 하자 괴물이 즉시 공격해왔습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노꾸모는 용감하게 유호를 업고 몰려드는 거대 정갈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정갈과의 격렬한 싸움 후 유호는 노구모의 목을 물고 그의 피를 마셨습니다. 노구모는 변신 능력을 사용하여 괴물의 손가락을 잘라 공격을 멈춘 후 돌과 파편으로 정갈을 공격했습니다. 피를 빤 후 유호는 고급 마법을 사용하여 마법구체를 만들어 정갈의 머리에 떨어뜨렸지만 정갈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곳을 집중 공격하여 마침내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정갈, 그때 유는 노구모에게 왜 도망치지 않고 남았냐고 물었고 노꾸모는 유의 배신감을 이해하고 함께 싸우기로 결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싸우겠다고. 이 말을 들은 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노꾸모는 정갈을 해체하기 시작하며 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가 300년이 넘었다는 것과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피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법을 사용한 죄로 그녀는 그 미로가 최고 존재의 전령인 독불장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시대의 신들과 맞서 싸웠지만 실패해서 그들은 세웠다. 미로 속 가장 깊은 은신처로 숨었습니다. 노꾸모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며 재빨리 제작에 착수했다. 정갈의 껍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고려하여 그는 새로운 총을 만들기로 했다. 이전에 만들었던 어떤 것보다 강력한 슬로건이라는 이름의 총을. 그는 자신의 새로운 창작물에 대한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걷는 동안 노꾸모는 이 동굴에 들어온 이후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는 그것이 인간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울먹였다. 그 순간 노꾸모는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더 강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유우는 곧 그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슬퍼했지만 노꾸모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안했다. 한편 멀리 떨어진 궁궐에서 노구모의 친구들은 부지런히 싸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계속했고 그를 잊은 듯했습니다. 미궁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은 머리에 꽃이 피어있는 공룡들에게 쫓겼습니다. 머리에 이 공룡들은 꽃에 기생당해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많은 비슷한 꽃들을 발견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파란 씨앗들이 공중에 떠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꾸모는 자신의 변신 능력을 사용하여 숨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유우가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제때 알아채고 피했습니다. 유우는 공격을 계속하는 동안 머리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피하는 과정에서 노꾸모는 실수로 파란 씨앗을 건드렸고 폭발에 맞았습니다. 그 순간 꽃괴물이 나타났고 꽃에 조종당하는 유우는 노꾸모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유우는 그에게 꽃을 조종하는 자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혼란 속에서 유는 간절히 그에게 꽃 조종사를 죽여달라고 애원했다. 그에게 그녀를 때려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 노꾸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그를 칠 수 없다고 말이죠. 단 두 발이 정확한 사격으로 그는 꽃 조종사를 하늘로 날려버렸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여정을 계속해서 마침내 미궁 최신부 100층에 도착했다. 가장 깊은 곳에 건설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의심으로 가득 찬 경계심이 커져갔다. 결국 그들은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을 감추고 있는 듯한 거대한 문을 발견했다. 그 뒤에 이상하게도 이 문은 이전의 문들처럼 열기 어렵지 않았고 순식간에 두 사람은 쉽게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만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노꾸모와 유우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들어섰다. 이곳의 건축물은 순백의 대리석 벽으로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정교하게 조각된 금빛 기둥과 화려한 장식 세부 사항들이 떠오르는 왕궁의 일부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의 시선을 빼앗겨서요. 노꾸모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곳이 만약 그 변덕스러운 미궁 제작자의 거처가 아니라면 틀림없이 어떤 왕의 거실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우는 동의하는 듯 속삭이며 그들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목표. 갑자기 주변 공간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대한 마법의 땅의 원이 나타났고 밝고 강력하게 빛났다.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변하며 가장 강력한 존재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미궁 속의 적, 최종 보스. 유우와 노꾸모는 서로에게 단호한 약속을 주고받았다. 절대 지지 않겠다고, 승리만이 살 길이라고, 패배는 없다. 승리만이 생존의 길이었다. 마법진 안에서 거대한 괴물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것은
끝없이 뻗어나가는 몸체에 5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뱀이었다. 각 머리는 강력한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각각의 머리가 그 조합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공포의 존재였다. 각 머리가 엄청난 파괴를 일으킬 수 있었다. 주저없이 노꾸모는 불과 물을 쏘며 그의 손에 든 총이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을 내는 동안 유는 즉시 얼음 마법을 사용하여 나무 속성의 머리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전투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거대 뱀의 머리들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속도로 자가 치유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꾸모와 유가 입힌 상처는 순식간에 치유되었습니다. 게다가 한 머리가 공격할 때마다 다른 머리가 완벽하게 동기화된 방식으로 번갈아 방어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점을 신속하게 찾지 못하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끝없는 싸움에 휘말렸다. 노꾸모와 유는 곧 그들의 진짜 목표가 뱀의 힘을 조종하는 심장의 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뱀의 힘을 조종하는 핵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공격했지만 갑자기 다른 뱀이 튀어나와 공격을 막았고 핵은 즉시 회복되었다. 뱀들의 공격과 방어가 뒤섞이면서 모든 것이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졌다. 격렬한 전투 중에 유는 갑자기 뱀의 머리 중 하나에 맞았고 돌벽에 내던져져 어리둥절해졌다. 고개를 들려고 하자 자신이 거대한 마법의 우리에 갇히고 항상 믿었던 노꾸모마저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자 유우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무력감에 휩싸였다. 유우는 도움을 청하는 듯한 비명을 질렀고 그 목소리는 공간에 메아리 쳤다. 그러고는 땅에 주저앉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뱀이 다시 공격하기 전에 노꾸모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 괴물에게 정확한 사격을 가하고 이어 수류탄을 던졌다. 폭발로 인해 짙은 연기가 자욱해졌고 그는 재빨리 작은 피난처를 만들어 그들이 일시적으로 도망칠 수 있게 했다. 유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도감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다. 피난처 안에서 유우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이 노꾸모가 이 치열한 전투에서 자신을 버릴까봐 너무나 두려웠다. 그 순간 노꾸모는 별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 키스는 유우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마치 그녀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만들었다. 새로운 단결과 높아진 사기로 유우와 노꾸모는 다시 전투에 뛰어들었다. 밝은 미소와 자신감으로 빛나는 눈으로 노꾸모는 소총을 단단히 잡고 뱀의 머리들을 향해 계속해서 총을 쏘았다. 한편 유우는 5개의 마법구체를 소환하여 괴물의 각 머리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노꾸모는 회색 머리에 뱀이 아직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순식간에 뱀은 강력한 빗줄기를 그에게 쏘았습니다. 피할 시간이 없었던 노꾸모는 공격을 받고 땅에 쓰러졌고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공포에 질린 유우는 즉시 마법 방패를 만들어 뱀의 다음 공격을 막고 재빨리 노꾸모를 임시 거처로 데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성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자 유우는 스스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노구모의 총을 잡고 뱀에게 돌진했지만 아무리 많은 총알을 발사해도 괴물을 약화시키기에는 부족했다. 뱀이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유우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방어했지만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보였다. 바로 그때 노꾸모가 뒤에서 나타나 유우를 껴안고 뱀의 공격에서 간발의 차로 벗어나게 해주었다. 둘 다 땅에 쓰러졌고 유우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은 노꾸모 안에 잠재된 힘을 깨운 듯했다. 상황을 더 이상 질질 끌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다지며 그는 일어섰다. 눈은 확신에 차 빛났다. 그는 유우에게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겨낼 거라고 말했다. 노꾸모는 유우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했고 자신은 방어를 막겠다고 했다. 방어를. 그는 재빨리 뱀 주위에 수류탄을 던졌고 동굴 천장을 맞춰 괴물의 거대한 몸 위로 무너뜨렸다. 괴물의 거대한 몸 위로 무너뜨렸다. 결정적인 순간 유우는 남은 마법을 모두 쏟아부어 거대한 공격 마법을 소환해 뱀의 몸에 직격시켰다. 그 공격의 엄청난 위력으로 마침내 괴물은 쓰러졌다. 모두를 위해 격렬한 전투 후 노꾸모는 완전히 지쳐 쓰러졌고 유우도 똑같이 지친 채 그의 옆에 누워 둘에게 아직 남아있는 희미한 생명의 숨결을 느꼈다. 고요한 순간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고요한 순간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투는 드디어 끝났고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었다. 한편 먼 궁궐에서는 사제와 스승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사제는 학생들의 마지못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려 했다. 마지못해 선생님은 이 무리한 요구에 분노하여 도와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농장일이나 다른 일들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모두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기억했다.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었다. 아까 노꾸모가 떠나기 전에 그녀의 결단력을 본 사제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보했다.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노꾸모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상처에서 오는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정말 충격에 빠뜨린 것은 부드러운 담요에 쌓인 채 벌거벗은 자신과 똑같은 상태의 당신이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당황스러움이 순식간에 밀려왔다.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당황한 나머지 전기장을 활성화시켜 자신을 보호하면서 속으로 섹시한 흡혈귀라고 부르는 당신을 깨우려고 전화를 걸었다. 당신은 눈을 부드럽게 뜨고 당황한 노꾸모를 보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을 마치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의 불안을 진정시키려는 듯이 살짝 어루만졌다. 당신의 달콤한 목소리는 노꾸모가 어느 정도 진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는 이곳이 단순한 방이 아니라 에릭 영역의 특별한 장소, 신비롭고 위험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수께끼 같은 위험한 공간. 하지만 그 순간 너의 곁에 있으니 느껴지는 특별한 안전함에 그의 그 장소에 대한 걱정은 잠시 잊혔다. 옷을 갈아입은 두 사람은 근처에 버려진 집으로 다가갔다. 그 집은 훌륭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었는데 특히 수정처럼 맑은 물이 가득 찬 커다란 반짝이는 욕조가 눈에 띄었다. 너는 물론 목욕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것은 거의 주저없이 거절한 노꾸모를 질식시킬 뻔했다. 함께 목욕하자는 제안을 극복하고 나서 그들은 2층을 계속 탐험했는데 거대한 서재를 발견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들어갈 수 없자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갔고 거기에는 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방 하나, 방 한가운데 놓인 앤티크 의자에는 인간의 해골이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지상으로 돌아갈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꾸모가 원의 중앙으로 들어서자 붉은 빛이 번쩍였고 그의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해골은 잘생긴 남자의 모습으로 변신했고 일어서서 노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노꾸모는 즉시 경계했지만 그 남자는 자신이 바로 미궁의 창조자라고 밝혔습니다. 노꾸모는 영혼과 소통하려 했지만 곧 그것이 실제 영혼이 아닌 녹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녹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꾸모는 인내심을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채 경청했습니다.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오스카가 궁정과 창조자들의 목적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자 노꾸모는 상황이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건설한 자들은 소문과 달리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편 노구모의 전 동료들도 65층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거대한 황소머리 괴물과 싸우기 위해 완벽하게 협력했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전사 해골들과 싸우는 동안 오랜 사투 끝에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황소머리 괴물을 물리쳤고 이후 전사 해골들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노꾸모 곁으로 돌아와 그 앞에 선 수수께끼의 남자는 깊고 웅장한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힘을 노구모에게 넘겨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구모에게 이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어둠이나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에 노꾸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힘이란 권력만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꾸모는 눈을 감고 그 남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는 데 집중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그의 정신과 육체에 몰아치는 것 같았고 에너지의 각 분자는 모든 세포에 스며들어 노구모의 잠재의식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원초적인 힘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마법 지식이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 느낌은 압도적이면서도 짜릿했고 마치 새로운 세계가 그의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에너지가 그의 몸에 완전히 융합되었을 때 노꾸모는 자신이
창조 마법이라 불리는 고대 마법을 익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마법 같은 능력은 그가 원석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변형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그것들을 독특한 모양과 특성을 가진 아이템으로 만듭니다. 이 능력은 무기, 도구 또는 노꾸모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었고 그의 능력이 파괴뿐 아니라 창조와 독창성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소수만이 가진 희귀한 능력이었습니다. 유는 호기심에 그 마법을 연습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익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는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 지으며 기뻐했다. 그들을 둘 다 보호할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된 노꾸모를 보고서 말이죠.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실험을 한 후 노꾸모는 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따뜻한 수증기가 주변의 고요한 산악 풍경과 어우러지는 가운데 그는 온천의 부드러운 물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며 몸의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유가 매혹적인 자태로 나타나면서 평온함은 곧 깨졌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옷을 벗고 노구모에게 다가왔다. 이 광경에 노구모는 얼굴을 붉히며 당황하여 고개를 돌리고 적어도 수건으로 가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는 평소의 자신감과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일어서서 노구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대담하고 단호한 말에 노꾸모는 말문이 막혔다.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노꾸모는 행복과 행운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이고 훌륭한 동료를 갖게 되어서 말이죠. 그 후 며칠 동안 노꾸모는 창조 마법의 힘으로 끊임없이 능력을 연마하고 다듬었습니다. 에너지를 전달하고 광물을 조작하여 그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식 총기, 문서, 오토바이,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두 기본적인 재료로 말이죠. 노꾸모는 또한 위험하고 신비로운 괴물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을 물리칠 때마다 그는 귀중한 재료를 모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기법도 익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노꾸모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의 전투 능력을 다양화했습니다. 능력들을 유와 함께 2달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매일 말이죠. 그들은 함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충분히 강하고 준비되었다고 느낀 노꾸모와 유는 마법진 안에 함께 섰습니다. 함께 말이죠. 마법의 빛에 둘러싸여 그들의 길고 위험한 여정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찬 여정 말이죠. 그들은 기대에 찬 눈빛을 교환하며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이든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빛나는 마법원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했다. 모험. 밖에는 섹시한 토끼 소녀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뜻밖에도 공룡이 나타나자 그녀는 재빨리 안전을 위해 도망쳤다. 공룡을 피해 산을 오르던 중 산해면에서 에너지 빔이 쏘아졌다. 산해면에서 그것은 미궁에서 막 나온 노꾸모였고 그는 토끼 소녀가 찾던 사람이기도 했다. 토끼 소녀가 찾던 사람이었다. 그들이 탈출을 기뻐하던 중 토끼 소녀가 다가와서 그녀는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껴안으려고 뛰어보려 했지만 뛰는 능력이 부족해서 얼굴을 땅에 박고 말았습니다. 노구모의 다리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그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공룡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자 토끼 소녀는 공룡이 무서우니 모두 도망치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노꾸모는 단지 총을 들고 공룡을 쏘았고 순식간에 죽였습니다. 토끼 소녀는 그의 힘에 놀랐지만 계속해서 노구모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위협을 느낀 노꾸모는 그녀에게 총을 겨누었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꾸모는 마지못해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기뻐 날뛰던 토끼 소녀는 그의 셔츠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닿자마자 노꾸모는 그녀의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녀를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당신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토끼 소녀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몸이 당신보다 훨씬 매력적이라고 선언했고 자신이 심각한 위협을 자초했는지 몰랐습니다. 즉시 당신은 토끼 소녀를 날려버릴 회오리 바람을 소환했습니다. 나중에 토끼 소녀는 자신이 자신의 천리안으로 미래를 예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노꾸모와 당신이 홀리아 부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거절하고 떠나려고 할 때 그녀는 탐험하고 싶다면 자신이 안내자가 되어 주겠다고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신은 노구모에게 안내자가 있는 편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제안했고 두 사람 모두 그녀를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동의하자마자 토끼 소녀가 노구모에게 뛰어올랐고 그것은
당신을 격분시켜 그녀를 얼음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은 홀리아 부족이 거주하는 것과 같은 숲속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인간과 닮았지만 가장 독특한 특징은 머리 위에 솟은 곱게 선 토끼귀였고 독특하고 눈에 띄는 외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온순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지 않았습니다. 토끼 가족이 먹이를 찾고 있던 중 용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노꾸모 일행이 원거리에서 용을 처치했습니다. 그는 즉시 토끼 소녀를 잡아 높이 던져 용들을 유인했습니다. 각 공룡을 격추한 후 노꾸모는 토끼 소녀가 땅에 닿기 전에 제때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노꾸모와 유는 숲속의 괴물들을 계속 제거하며 상당수를 물리쳤습니다. 그날 아침 호리아 부족 사람들이 그 둘에게 훈련을 부탁하며 간청하러 왔습니다. 더 강해지도록 말이죠. 유와 토끼 소녀는 함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유는 토끼 소녀와 그녀의 꿈을 날려버렸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너무 소심해서 쥐조차 죽일 수 없을 정도였고 전투에서 무능했습니다. 노꾸모는 그들의 온화한 성격에 무력감을 느껴 꽃을 부숴버렸다. 사랑받으며 진지해지라고 그들에게 말했어. 이 세상에서는 결국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며칠 동안 유는 토끼 소녀와 계속 훈련하며 반복적으로 그녀를 얼렸습니다. 하지만 토끼 소녀는 유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노꾸모가 도착했을 때 토끼 소녀는 마치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 사람들도 위험해 보이며 도착해서 노구모의 훈련법이 어떻게 모두를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떠나는 날이 다가오자 그들은 미궁의 문과 비슷한 또 다른 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미궁의 문과. 홀리아 부족 전체가 노꾸모를 보호하기 위해 그와 함께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숲에 머물러 훈련할 것을 권했습니다. 훈련 후 토끼 사람은 노꾸모와 유를 오랫동안 죽어 있었지만 부패하지 않은 거대한 나무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래된 돌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 끝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려면 몇몇 미궁을 거쳐 특별한 돌을 찾아 행렬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토끼 소녀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언젠가 숲 밖에서 멋진 팀원들을 만나 함께 여정을 떠날 것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유에게 한 약속을 떠올린 토끼 소녀는 함께 가자고 부탁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유는 약속 때문에 토끼 소녀가 함께하는 것을 허락했고 노꾸모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토끼 소녀는 그들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기뻤다. 절벽에 다다르자 토끼 소녀는 이름 모를 어둡고 축축한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수수께끼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탐험할 생각은 없었지만 호기심이 그녀를 이끌었고 혹시 인생을 바꿀 보물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안고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녀의 삶을 바꿀 만한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그녀는 예상치 못한 비밀 통로를 발견했고 그것이 보물로 가는 길이라고 믿게 되었다. 지하 미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노꾸모는 앞장서서 총으로 길을 따라 계속해서 함정들을 해체해 나갔다. 그녀 또한 미궁의 놀라움에 맞섰다. 함정에 걸릴 뻔했고 너무 놀라서 바지를 적셨다. 창백한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그들은 점점 더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갔고 희미한 복도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갑자기 거대한 바위들이 그들을 향해 굴러오기 시작했다. 노꾸모는 재빨리 총을 뽑아 바위들을 쏘려 했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에 그녀가 돌진했습니다. 바람처럼 빠르게 그녀는 거대한 망치를 사용하여 바위들을 박살냈고 그것들을 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들이 겨우 난관을 극복한 듯 했을 때 천장에서 두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떨어져 내려와 마치 그들을 토막낼 듯 공기를 가르며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며 망치로 칼날들을 막고 노꾸모와 당신이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건너갈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그 후 밧줄에 매달려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튀었고 그녀를 놀라게 한 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큰 방에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양쪽에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경비를 서 있었고 가운데에는 화려한 황금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갑옷 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세 사람 모두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피하고 싸우며 단단한 갑옷을 뚫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힘으로 그녀는
미궁의 최종 보스인 듯한 존재를 무찔렀습니다. 갑옷 기사는 자신들이 그녀의 오빠가 만든 미궁을 통과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며 자신을 민이라고 소개하고 나구모에게 그의 궁극적인 목표를 물었습니다. 나구모는 주저없이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위대한 마법을 찾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민이는 그의 대답에 놀라지 않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존재하며 그룹이 심장을 지탱하는 핵심을 파괴하여 갑옷을 무찌르도록 강요한다. 자기 치유 능력을 가진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셋은 공격 방법을 찾던 중 갑옷이 무거운 구체들을 들어올려 떨어뜨리며 일련의 강력한 충격을 만들어내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3인조가 공격할 방법을 찾는 동안 갑옷은 무거운 구체들을 들어올렸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떨어뜨려 일련의 강렬한 충격을 만들어내며 혼란을 이용하여 상황입니다. 갑옷이 도망치려 했지만 나구모가 재빨리 길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갑옷의 등에 에너지 빔을 쏘는 동안 나구모는 더 가까이 다가가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얼음으로 갑옷을 얼렸고 나구모는 거대한 못을 발사하는 종을 사용했습니다. 방어 갑옷을 관통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층은 너무 두꺼웠습니다. 미니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씩 웃다가 갑자기 뛰어올라 망치로 못을 내리쳐 갑옷의 심장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보스를 물리치고 당신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갑옷에 남아있던 에너지는 사라지기 전에 나구모의 뜻을 전하고자 했다. 그가 목표를 이루는 데 성공했으며 고대 마법을 악용하지 말라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목적입니다. 그들 사이에 약간의 후회가 스쳤지만 그룹은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돌이 바로 그들을 또 다른 문으로 이끌었다. 놀랍게도 미니는 살아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방금 전 싸운 것은 그녀가 조종하는 갑옷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는 미니의 머리를 때렸다. 망치. 그로 인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미니는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마치 변기를 내리는 것처럼요. 화장실을 깊숙한 동굴 속으로 쓸어 넣었다. 안에서 기괴한 얼굴의 물고기가 그녀를 놀라게 해 그녀는 놀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속으로. 나구모와 당신은 나중에 그녀가 의식을 잃고 강에 떠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 나구모는 즉시 뜻밖에도 나구모를 껴안고 열정적으로 키스했는데 이는 그를 너무나 화나게 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멀리 던져버렸다. 결국 세 사람 모두 젖은 채로 지쳐서 방을 하나 빌렸다. 모두 나구모 옆에서 자고 싶어 했고 그는 너무 화가 나서 거의 총을 뽑을 뻔했다. 그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할 준비를 하면서 다음날 길프렌 조직을 이끄는 창이라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3명이 위례를 받았다고 믿고 그들이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자세히 설명하기도 전에 나구모는 단칼에 거절했다. 하지만 창이 모든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그들을 더 이상 걱정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나구모는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길에 창이 제안한 일을 맡기로 했다. 임무 수행 중에 어린 소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잠이 들었다. 이전에 모험가 길드에서 창은 한 무리의 바이엔을 포함한 모험가들이 북쪽 산맥 탐사를 갔었는데 엘델리아의 셋째 아이인 그도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험가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적들을 만나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나구모 일행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은 창은 엘델리아가 자신의 절친이었기에 나구모가 세계의 상태창과 몇 가지 조건을 요청했을 때 그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은 그의 모든 요청을 받아들였고 북쪽 산맥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은 그의 모든 요청에 동의했고 그들의 북쪽으로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산들이 시작되었다. 한편 근처 건물에서는 나구모의 오랜 친구들과 전 교사가 있었다.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휴식을 취하며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요리사는 졸리 어드벤처의 리더가 보낸 특별한 손님이 실종된 그룹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 나구모의 그룹도 도착해서 식사에 합류했어요. 나구모라는 이름을 듣고 다른 그룹의 일부 사람들은 그를 예전에 알던 사람으로 알아봤어요. 나구모의 전직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 그가 정말 나구모인지 물었어요.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부인하며 그녀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선생님의 다그침 끝에 나구모는 마지못해 자신이 그녀의 제자였음을 인정했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나구모는 선생님에게 거의 신경 쓰지 않고 함께 온 두 여자와 이야기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본 선생님은 두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동시에 나구모와 함께 있다고 대답하며 선생님은 체념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그의 삶의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충고하며 어떻게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냐고 물었다. 나구모는 선생님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식사를 했다. 금발의 젊은 남자가 격렬하게 뛰어들어와 그들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소리치며 심지어 그녀를 더럽고 추악한 짐승이라고 부르며 손을 베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유는 격분하여 남자를 상대하려고 검을 뽑으려 했지만 나구모가 재빨리 그 남자를 밀쳐냈습니다. 금발 남자는 계속해서 도발하며 누군가 그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나구모를 모욕했습니다. 자리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식사 후 나구모는 그 남자의 모욕 때문에 그녀가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유는 그녀의 귀가 매우 부드럽고 귀엽다고 칭찬하며 나구모는 그녀가 잠든 동안 종종 그들을 쓰다듬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졌고 미소가 얼굴을 밝혔다. 그날 밤 선생님은 나구모가 한때는 착실한 학생이었던 한 말들 때문에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생각할수록 더 답답해져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뜻밖에도 나구모가 그녀의 방에 와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나구모에게 현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생각인지 물었다. 그는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라고. 그리고 다른 목적은 없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야죠. 그 말을 하고 그는 일어서서 떠났다. 하지만 방을 나서기 전에 선생님은 시라사키가 그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선생님은 그가 아직 살아있고 미궁에서 모두와 함께 훈련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 나구모는 잠시 멈추더니 그녀의 그룹에 누군가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가 그를 죽이려 했다고. 그리고 시라사키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하라고 그녀에게 조언했다. 조심해. 그리고 그는 방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나구모 일행이 북쪽 산으로 향할 준비를 하는 동안 선생님과 몇몇 학생들이 숲 가장자리에서 그 여정에 합류하고 싶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행에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구모는 자신과 당신을 편하게 태우려고 오토바이를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리고 그들은 모두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는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는 길에 일행이 쉬는 동안 선생님은 나구모에게 자신의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선생님은 시즈쿠가 며칠째 실종되었고 아무도 그녀를 찾아 나구모의 실종 후 팀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실종 후에요.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팀 안에는 희미한 믿음이 남아있었다고 했어요. 팀 안에요. 그러다 잠이 들었고 당신과 그녀는 투덜거리며 자리 바꾸기를 요구했어요. 돌아갈 때 나구모 옆에 앉겠다고 하면서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나구모는 드론을 띄워 지역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근처에서 대규모 전투의 흔적을 발견했죠. 조사 결과 거대한 괴물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팀은 앞쪽 산으로 계속 나아갔고 폭포에 도착했을 때 나구모는 누군가 가까이에 있음을 감지했다. 당신은 재빨리 마법을 사용하여 폭포를 가르고 안쪽에 숨겨진 길을 드러냈다. 안에는 예상대로 금발의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나구모는 연민으로 그를 거칠게 깨웠다. 그 남자는 마을 대장 줄리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비엔이었다. 비엔은 자신의 일행이 산에 도착했을 때 끊임없이 괴물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그 후 검은 용이 나타나 일행 모두를 죽였다고 말했다. 비엔은 아무도 구하지 못한 자신을 무력하게 느끼며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하고 바랐다. 나구모는 화가 나서 그를 붙잡으며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미궁을 경험했기에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나구모는 미궁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겪었기에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며 바이엔이 말했던 검은 용의 등장을 알렸다. 바이엔이 말한 검은 용이 나타났다. 용은 그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하려 했지만 나구모는 방패를 소환해 공격을 막았다. 그녀는 방패로 공격을 막았다. 그녀는 망치를 휘두르며 공격했고 유는 마법으로 용의 눈앞에서 폭발을 일으켜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공격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고 용은 계속 추격했습니다.
나구모는 유후 주위에 모여서 자신이 직접 용을 상대할 수 있도록 그룹에게 재집결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소총을 꺼내 최대 화력으로 계속해서 발사했습니다. 용을 향해 쏘는 동안 유후는 폭발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나구모의 끈질긴 사격이 용을 압도했습니다. 용이 쓰러지자 나구모는 다가가 배를 때렸고 그 때문에 용은 내장을 토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에게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용은 나구모를 공격하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려 했지만 그는 쉽게 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쉴 새 없이 계속 발사했다.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자 나구모는 거대한 모총을 재장전하고 용에게 똑바로 쏘아 그것을 땅에 고정시켰다. 그녀는 강에서 나와 망치를 들고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마침내 용을 쓰러뜨렸다. 전투를 신속히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 나구모는 인간성을 버리고 큰 철봉을 사용하여 용의 뒷부분을 꿰뚫어 어떤 윤활유도 필요 없이 그것의 패배를 확실히 했다. 용족의 암컷으로 밝혀진 그 용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며 나구모에게 철봉을 빼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하며 나구모에게 막대기를 제거해달라고 애원했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나구모는 막대기를 더 깊이 밀어넣으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용족이 멸종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녀는 여전히 모험가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겨진 마을을 떠나 조사를 했지만 도중에 검은 망토를 입은 남자에게 조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용족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고 당신은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용족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눈을 보고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용녀는 망토를 쓴 남자와 괴물들이 큰 비극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것을 막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구모는 차갑게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바인이 나서서 그에게 죽일 셈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용녀는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며 벌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모두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에게 설득당한 나구모는 마지못해 지팡이를 거두었고 강하게 잡아당기자 용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루즈 용족의 일원인 카이오라고 밝히며 그녀는 그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크루즈 용족의 일원인 카이오라고 밝히며 검은 망토를 입은 남자는 수천 마리의 괴물을 이용해 근처 마을을 공격할 계획이었고 그녀는 이 공격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공격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나구모는 드론을 이용해 괴물 군대가 실제로 이동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을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나구모는 자신의 유일한 임무는 바이엔을 무사히 데려오는 것이며 괴물을 막는 것은 용녀의 책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차갑게 들렸지만 스승의 끈질긴 간청에 나구모는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이기적이었다면 과거에 자신을 희생하며 막아섰던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한 위협. 나구모가 정말 잔혹했다면 지옥에서 돌아온 그에게 배신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았고 단지 맞서고 싶지 않다는 것을 격렬히 부인했을 뿐이다. 그를 배신한 자들에게는 사실 꽤 자비로웠다. 하지만 카이오는 만화가 완전히 바닥나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더는 이를 본 나구모는 한숨을 쉬고는 그녀의 다리를 잡아 마치 복권 상품이 담긴 자루를 끌듯이 질질 끌고 갔습니다. 마치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린 마을을 향해 거대한 괴물 군대가 행진해오자 그 생물들의 발소리만으로도 마법의 힘 없이도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충분했을 텐데 수호하는 전사들이 있었기에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는 가운데 그는 작은 방에 조용히 서서 전날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의 기분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다. 마을에 대한 위협을 고려했을 때 그는 일어서서 그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 위물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잔혹한 전쟁에 휘말린 무고한 사람들을 무시해 그는 변신 주문, 깊은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이해하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했어. 깊은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그의 손길 아래 마치 봄비를 맞은 버섯처럼 방어벽이 솟아올라 마을을 튼튼한 성벽처럼 에워쌌어. 마을 사람들은 튼튼한 벽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놀라워했어.
마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눈앞에서 그동안 그녀는 싸울 수 없는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아 따뜻한 음식까지 준비했어. 그들에게 급박한 상황에도 그들의 사기는 꺾이지 않았다. 밤이 깊어 마을을 어둠이 덮자 나구모는 생각에 잠겨 총을 점검하며 한 발 한 발 선택할 정도로 정확하게 장전했다. 그 정적 속에 한 인형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위험한 미궁에서 자신을 구해준 적 있는 친구, 신라였다. 많은 말은 없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말이 나구모를 움직이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차갑지만 깊은 감정을 담아 죽지 마라 하고 말했다. 신라에게는 그 말은 나구모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비록 그가 인정하기 싫었어요. 한편 카요는 장난치는 것처럼 지나치게 밝아 보였어요. 다소 어리석고 임박한 위험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을 전체는 여전히 몰려오는 괴물 군대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대하고 사나운 괴물 군대가 마을 문으로 다가왔고 모두 긴장한 채 격렬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구모가 먼저 행동했어요. 용과 같은 생물 무리를 한 번이 정확한 사격으로 마을로 돌진하는 것을 제거했어요. 이어서 유우는 작은 태양과 같은 거대한 에너지 구체를 소환했어요. 괴물 군대를 향해 떨어져 순식간에 수백 마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취미 활동처럼 모든 것을 쉽게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힘과 거대한 망치로 적들을 릴런틀레슬리 공격했습니다. 카요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맹렬한 불꽃을 일으켜 괴물들을 불태워버리고는 전투 중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유우는 아직 두 번 더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나구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그는 남은 괴물들에게 주저없이 돌격했고 사방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쏜 총알 하나하나가 괴물들을 소멸시키며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것, 그와 맞먹는 민첩성과 힘을 지닌 그녀는 망치로 하나하나 쳐부쉈다. 하지만 전투는 위험한 순간들 없이 진행되지 않았다. 크고 사나운 늑대가 그녀를 뒤에서 공격했다. 잠시 동안 그녀가 공격당할 것처럼 보였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단지 큰 허스키 늑대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망치로 늑대의 머리를 쳐서 마법보다 더 빠르게 해치웠다. 어떤 마법보다도 빠르게. 결국 그들은 괴물 군대의 지휘관, 수수께끼 같은 인물에게 도착했는데 그는 검은 망토, 나구모는 타고 있던 늑대를 차갑게 쏘아 즉시 쓰러뜨렸다. 그를 사로잡으면서 나구모는 검은 망토를 입은 남자가 다름 아닌 스승과 악마와 계약을 맺은 제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악마에게 스승을 죽이면 영웅으로 추앙받겠다고 약속했던. 하지만 나구모의 등장으로 그의 모든 계획은 실패했다. 하지만 나구모는 분노하지 않고 제자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스승은 부드럽게 그를 타이르려 했다. 그러나 제자는 당황하여 독침으로 스승을 제압했다. 나구모가 개입하려는 순간 그녀가 더 빨랐다. 나구모가 개입하려 했지만 그녀가 더 빨랐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총을 쏘았고 간발의 차이로 그녀의 허리를 비껴 학생의 가슴에 총알이 박혔다. 선생님과 그녀 모두 회복 포션을 마셨지만 학생은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다. 선생님은 나구모에게 그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나구모는 그 학생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주저없이 그는 차갑게 그를 끝장냈고 다른 길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애버렸다. 다음 날 나구모는 빈을 백작의 집으로 돌려보내며 그의 임무를 완수했다. 한편 선생님과 학생들은 그 마을에 남아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도와 농사를 짓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굶주림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각자의 일에 바빴지만 모두 미래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평범해 보이지 않는 소녀의 처참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녀는 눈처럼 하얀 피부에 푸른 머리카락, 뾰족한 요정의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절망과 비극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무통 속에 웅크리고 있었고 근처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를 경매에 내놓을 준비를 하며 흥분에 찬 표정으로 아기에 차고 어떤 자비심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구모의 가족에게 비엔을 전달한 후 그는 보상으로 추가 상태 카드를 요청합니다. 보상으로요. 이 행동은 단순히 축적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이제 함께 여행하게 될 카이오에 대한 그의 수용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함께 여행하게 될 카이오에 대한 그의 수용을 확인하려는 것이죠. 카이오는 조금 변했지만 나구모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그에게 받아들여졌음을 이해합니다. 자신이 그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날 밤
나구모는 창가에 서서 별 하나 없는 조용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움직이는 두 인물을 따라 시선을 둡니다. 은밀하게 움직이는 두 인물을 따라 시선을 고정합니다. 카이오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흐름에 휩싸여 잿더미가 된 마을에서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잿더미가 된 마을에서의 과거를 떠올리고 죽어가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악에 맞설 누군가가 나타날 날을 위해 살아남으라고 그녀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것의 원흉인 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말이죠. 카이오는 이 예언이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지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기억이 계속되기 전에 유우가 그녀의 몽상에서 깨웁니다. 그리고 나구모와 함께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둘러봅니다. 그들은 아쿠아리움에 가서 말하는 괴물, 사람과 닮은 귀여운 얼굴을 한 물고기를 발견합니다. 꽤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후 나구모는 물고기의 대화에 감탄하여 그것을 사서 방생합니다. 한편 카이오는 유우에게 자신에게 늘 매달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나구모, 유우는 나구모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자신도 소중히 여겨주리라는 믿음으로 솔직하게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 믿음 덕분에 위협이나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질투심도 느끼지 않는다. 나구모와 유우는 평화로운 오후 산책을 즐기던 중 갑자기 물속에서 약한 생명체를 발견한다. 가느다란 몸매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진 인어소녀로 끔찍한 날들을 겪은 듯 보였다. 그 소녀, 말이라는 이름의 인어는 몬스터 인신매매범들의 소나기에서 탈출했다. 납치되어 암시장에 팔렸지만 마리는 살아남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의 힘은 고갈되었습니다. 나구모와 그녀는 즉시 그녀를 근처 댐으로 옮겼고 마리는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 앞에 두 사람이 적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재빨리 따뜻한 목욕을 시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구모는 부드러운 은발 한 가닥 한 가닥을 정성스럽게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줍니다. 마리는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지만 뒤쫓기는 공포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나구모는 그녀를 고아원에서 친척을 찾으려고 하지만 마리는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나구모에게 매달립니다. 마치 놓으면 새롭게 찾은 안전이 영원히 사라질까 봐 두려운 듯이 그녀의 새롭게 찾은 안전이 영원히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나구모는 마지못해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마리는 공황 상태에 빠져 그의 얼굴을 핥히어 상처를 남깁니다. 애틋한 상처를 남기고 그들이 고아원을 떠나려는 순간 뒤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나구모와 그녀는 즉시 뒤돌아봅니다. 고아원 벽에는 피로 적힌 메시지가 나타나며 요구합니다. 흰 머리 소녀의 즉각적인 항복을. 주저없이 나구모와 그녀는 벽을 뚫고 지름길을 선택해 돌아갈 필요 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주먹으로. 그들은 유와 카이오를 만나고 네 사람은 도시를 샅샅이 뒤져 암시장 인신매매범들을 일소하기로 한다. 골목길과 건물 하나하나가 그들의 표적이 되어 괴물 상인들이 숨을 곳이 없게 된다. 그리고 하나하나 무자비하게 제거된다. 그리고 하나씩 무자비하게 제거된다. 결국 그들은 잔혹한 납치범들이 마류를 가두고 있는 주 간방에 도착한다. 마치 우두머리가 유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때리려는 순간 나구모가 위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그의 얼굴을 발로 차는데 그 힘이 너무나 강해서 악당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도 전에 최후를 맞이합니다. 죽습니다. 그런 다음 나구모는 감옥 문을 부수고 마리에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올립니다. 마리는 기뻐하며 환호하고 그들은 파괴된 암시장 지역을 내려다보며 높이 날아오릅니다. 나구모의 하렘에 있는 세 아름다운 소녀들이 각자 독특하지만 강력한 모습으로 그들을 지켜줍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유는 마리에를 위로하고 복수하기 위해 남은 암시장 아지트들을 파괴하는 천둥을 소환합니다. 마리에를 위로하고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순간 마리는 마침내 온전히 편안해지며 나구모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껴안고 아빠라고 부르자 나구모는 기쁘면서도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소녀의 매력에 나구모뿐 아니라 함께 있는 세 소녀도 그에게 아이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세 여자의 끈질긴 권유에 나구모는 어쩔 수 없이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여자와 인어 소녀까지 이 모험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여정을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눈앞에서 적절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린 소녀가 장난스럽게 나구모의 얼굴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자전거 안장 위에까지 올라가 장난을 쳤다.
마치 진짜 장난꾸러기처럼 온갖 장난을 치며 나구모를 포함한 5명은 활기 넘치는 그림처럼 생생한 번화한 마을로 향했다. 마치 생생한 그림처럼 활기가 넘쳤다. 곳곳에 무성한 녹음이 가득했고 바쁜 현지 주민들이 일상적인 활동에 여념이 없었다. 시장에 가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 활기차고 북적이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활기차고 북적이는 분위기였다. 작은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마을 전체가 끝없는 축제처럼 느껴졌다. 마치 끝없는 축제 같았다. 하지만 이렇게 북적이는 환경 속에서 나구모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곳은 그에게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마을은 그와 학교 친구들이 한때 임무를 수행했던 곳이었고 그때의 전투훈련과 미궁에 홀로 버려졌던 기억이 나구모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옛 장소가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모두가 그처럼 잊고 싶은 과거를 기억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다. 그들은 길팔인 대장의 편지를 사이클롭스 씨에게 전달하며 함께 길을 나섰다. 사이클롭스 씨에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둘 다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갑자기 저 멀리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거의 가린 젊은 남자가 달려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나구모 앞에 무릎을 꿇고 갇힌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미궁에 갇힌 사람들을.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고 말하는 모든 순간에 그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평소 남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던 나구모는 옛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말에 감정의 동요를 느꼈다. 오랜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말에 미궁 90층에서 시간을 되돌린 시즈카 일행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며 많은 난관을 극복했다. 하지만 이제는 막강한 적과 마주하게 되었다. 여자 악마 하나와 강력한 금색 갑옷을 입은 전사 10명이었다. 모 일행은 비웃으며 조롱하는 악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려 퍼졌고 거만하게 무리를 자극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면 돌아갈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양측은 격렬한 전투를 벌였고 모두가 마물족에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싸우려 애썼다. 하지만 무리의 기사 한 명이 마물을 공격했을 때 상처가 즉시 치유되는 것을 보고 힘의 차이가 명백해졌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무리의 일부는 힘의 차이를 깨닫고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시즈쿠는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린 젊은이 안도에게 위층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팀장 브래드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안도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최대한 빨리 달렸다. 제때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그룹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마침내 팀장 브래드가 경계 중인 곳에 도착했다. 안도가 상황 설명을 시작하려는 찰나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던 유라는 어린 소녀가 탁자를 쾅 치며 누가 감히 여기에 왔냐고 큰 소리로 따졌다. 그러자 메구모가 눈에 화를 담고 돌아서며 누가 그 소녀를 겁주면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메구모는 눈에 화를 담고 돌아서며 누가 그 소녀를 겁주면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그 소녀를 겁주면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미궁 속에서 한 영웅이 그룹의 맹렬한 전투 중에 돌진해오는 거대한 고릴라를 성공적으로 베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후 여마왕은 흑마법을 사용하여 거대한 유령 고양이 2마리를 소환했습니다. 모두가 시즈쿠를 지키려 했지만 그중 한 명이 고양이 꼬리에 배를 꿰뚫렸고 피가 튀어 땅에 선명한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 광경을 본 쿠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마왕에게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사라졌고 그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쿠키는 모두에게 소리치며 왜 도망치기만 하는지 모두가 겁쟁이냐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가 더욱 커지기 전에 시즈쿠가 앞으로 나서서 쿠키의 뺨을 때렸고 그를 깨우쳤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것만이 아니라 생존에 집중해야 한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안도는 팀장 브래드가 경계 중인 70레벨까지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 놀랍게도 어디선가 나타난 괴물이 순간이동 게이트가 공격받았고 브래드 팀장님이 바로 눈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통과 분노에 휩싸인 쿠키는 자신의 힘을 억누를 수 없었고 한계를 넘어 폭발했습니다. 유령 고양이와 괴물을 처치한 후 여마왕에게 돌진하여 검을 그녀의 가슴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하려는 순간 그는 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는 공포에 휩싸여 주저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에는 공황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본 여마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대한 쿠키를 강력한 주먹으로 날려버린 말머리 괴물 위로. 안도는 나구모 앞에 무릎을 꿇고 절망에 찬 눈으로 끊임없이 도움을 간청했다. 미궁 깊숙한 곳에서 시즈쿠와 말머리 괴물의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었다. 뛰어난 검술로 유명한 시즈쿠는 이상하고 무시무시한 상대와 마주했다. 그녀의 정확한 일격은 괴물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했다. 그녀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괴물의 말꼬리는 마치 채찍처럼 무거운 자루 때문에 시즈쿠는 분노와 동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괴물의 암묵적인 조롱에 직면한 시즈쿠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다. 구석에 그녀의 검이 휘두르는 모습은 괴물에게는 농담처럼 보였고 그녀는 자신의 전투 의지를 점점 잃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위에 있던 여자 악마가 갑자기 크게 웃으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말머리 괴물 2마리가 첫 번째 괴물 옆에 나타났고 그들의 눈은 피에 굶주린 붉은색으로 빛났다. 시즈쿠가 정신적으로 준비할 틈도 없이 3마리의 괴물이 모두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맹렬한 폭풍처럼 충돌의 힘이 너무 강해서 시즈쿠는 미궁의 돌벽에 내던져졌다. 벽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붉은 피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차가운 돌바닥에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의 피. 그 절망의 순간 위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모두가 위를 쳐다보았고 마치 은빛줄기가 놀라운 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말머리 괴물의 머리를 정확히 강타했다. 치명적인 일격의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짙은 연기로 사라졌다. 짙은 연기 구름으로 갑작스러운 등장에 괴물들과 구경꾼들 모두 깜짝 놀랐다. 연기 속에서 나구모가 나타나 모두 앞에 섰다. 하지만 사실 그 꿰뚫림은 나구모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괴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땅을 뚫으려 했을 뿐 우연히 표적을 맞힌 것이었다. 것이다. 무심한 듯한 태도와는 달리 그러한 우연한 행동들의 놀라운 정확성은 언제나 모두를 숨죽이게 했다. 그렇게 나구모는 도움을 청했던 안도를 포함해 모두를 차례로 감정 없이 내려주었다. 아래에 갇힌 사람들은 마치 신이 강림하는 것을 목격한 듯 나구모를 올려다보았다. 경외와 불신이 뒤섞인 순간이었다. 전에 공황 상태였던 안도가 무사히 구조대를 데려오자 여자 요괴는 가만히 있지 않고 사나운 짐승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구모는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차분한 태도로 그는 손에 든 총을 전문가처럼 다루었다. 마치 사격 시범을 하는 것처럼, 명사수 공연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가 총을 겨눌 때마다 괴물 하나씩 쓰러졌다. 그의 사격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고 세련되고 날카로운 솜씨로 마치 무적의 정확도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의 정확도는 거의 무적에 가까웠다. 맹렬한 뱀처럼 다가오는 괴물들은 모두 순식간에 제압당했지만 단단한 등딱지로 유명한 거대 거북이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거북이는 에너지빔 공격을 했지만 나구모는 방패로 간단히 반사시켜 피하던 여마왕을 놀라게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나구모의 진짜 목표는 마녀 자신이 아니라 그녀가 치유에 사용하는 마법 새였던 것이다. 정확한 사격으로 새를 떨어뜨리자 단단한 등딱지를 가진 거북이조차도 나구모의 총알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쓰러졌다. 나구모의 위험하고 뛰어난 실력에 모두가 경계하는 가운데 그를 현장으로 이끌었던 안도는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룹의 붉은 머리 남자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한때 나구모를 죽이려 했던 그 남자는 이제 나구모가 살아있고 예전보다 더 강하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당황하여 목소리가 떨리며 안도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나구모 옆에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던 당신은 그가 감히 나구모를 건드리려 한다면 조심해야 할 거라고 날카롭게 경고했다. 당신의 경고가 끝나자마자 말얼굴 괴물들이 돌격해왔다. 하지만 당신은 어둠의 구체 공격 하나로 그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카요와 시즈쿠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전투에 참여하여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몇몇 괴물들을 처치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전투는 계속되었고 곧 괴물들의 수가 상당히 줄었다. 하지만 갑자기 여마왕이 고위 마법을 사용하여 나구모를 향해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마요가 놀라서 아빠 하고 외치자 카오리는 놀라서 고개를 돌려 물었다. 나구모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카오리가 더 묻기도 전에 나구모는 변함없는 표정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고위 마법 공격은 그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구모는 주저없이 여마왕의 허벅지에 총알을 박아 넣으며 물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나구모는 그녀가 소환한 악마들이 모두 고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법, 그녀가 동굴의 비밀을 밝히려 시도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대답하는 대신 그녀는 희미한 미소만 지으며 그녀의 연인을 위협했다. 곧 복수를 하러 올 것이다. 자비를 보이지 않고 단호하게 여자 악마를 쏘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시즈쿠에게 브레드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고 다행히도 제때에 그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구모는 그들의 세계의 생존 법칙,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비를 보이지 않고 단호하게 여자 악마를 쏘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시즈쿠에게 브레드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고 다행히도 제때에 그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나구모는 당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정말 잘 해냈다고요. 하지만 모든 것을 지켜본 카오리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나구모에게 달려가 울면서 안겼습니다. 나구모는 뒤에서 유라는 이름의 폭풍이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어색하게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죠. 결국 그들은 함께 미궁을 빠져나왔고 나가는 길에 남은 몬스터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모두 처리했죠. 미궁 입구에 도착하자 그들은 상사인 준이 갇힌 사람들을 구출할 팀을 준비했지만 분명히 그들의 도움은 필요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 나중에 카오리가 나구모와 동행하고 싶다고 했지만 유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영원한 적처럼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천사와 악마가 나구모를 두고 경쟁하는 것처럼 나구모를 두고 결국 나구모는 카오리가 함께 가도록 허락했고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긴장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구모와 그의 일행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모두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빨간 머리 남자는 나구모에게 혼날까봐 두려워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구모가 자신을 나무랄까봐 나구모의 익숙한 차가 불러졌고 그들은 새롭고 유망한 모험을 향해 떠났습니다.